준호의 1차 합격을 축하하는 잔치날. 정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봐. 명숙이 정희를 손님들 한가운데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예요. 시골에서 올라왔죠. 아이고, 예쁘네요. 예쁘긴 한데 공부는 못해요. 우리 집안은 판사, 검사, 변호사만 있는 고시 집안이거든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 촌녀는 그냥 뒷바라지만 하는 며느리예요. 공부는 우리 아들이 하는 거고, 얘는 밥이나 잘 차리면 되는 거죠. 그래도 남편 잘 만났네요. 그러게요. 판사 부인 되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탱그랑. 조심성도 없네. 빨리 치우고 부엌 가서 설거지나 해.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음 날 새벽 5시, 정희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방 앞에서 정희는 이제 공부 안 한다면서요? 그러게요. 촌년이 법을 뭘 알아요. 그래도 착하잖아요.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그게 전부죠. 난 진짜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짐이에요. 짐. 쉿, 조용히 헤어 들리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지금쯤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거려. 문 밖에 서 있던 정희. 손에서 도시락이 쿵. 누구세요? 정희는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눈물을 참으며 골목 끝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좋아요. 좋아요. 나도 진짜 세상으로 갈 거예요. 다만 당신들이 밟은 그 길 위로 내가 먼저 올라설 겁니다. 그날부터 정희의 비밀스러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정희는 이 치욕을 어떻게 되돌려줄까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서리가 내릴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윤정희가 처음 서울에 올라온 건 26살 봄이었습니다. 충남 논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서울은 정희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좁았고 방은 더 좁았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좁은 방에서 정희는 형광등 불빛만 켜놓고 밤새 법전을 펼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까칠해질 때까지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죠. 고향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은 딸이 판사가 되길 바라며 논 한 떼기를 팔아 학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정희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시원 옥상에서 정희는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똑같이 법전을 들고 옥상에 올라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담배 연기를 피하려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시 준비생이에요. 같이 공부할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정희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려운 조문을 설명해주고 지칠 때면 같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둘은 자주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합격하자. 같이 법복 입자. 그 약속은 따뜻했고 정희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준호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결혼해요. 같이 합격하고 같이 행복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딸의 행복을 바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정희는 처음으로 준호의 가족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김명숙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고시 집안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만 있는 집안이죠.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명숙은 말을 흐렸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겠니? 신혼집은 시댁 근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곳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준호는 고시원으로 공부하러 가고 정희는 근처 식당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설거지와 홀서빙을 하며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발바닥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준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조문을 정리해주고 판례를 출력해주고 암기 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고마워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시댁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정희는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명숙은 정희에게 부엌 일만 시켰습니다. 촌년이 법 공부는 무슨, 그냥 밥이나 잘 차리면 되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준호는 서재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시댁 거실에서 명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명숙은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안은 특별해. 시아버지도 변호사였고 큰아버지는 판사셨어. 준호도 당연히 합격할 거야. 그런데 너는 명숙은 정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고시 집안에 촌년이 어울리겠니? 그냥 밥 잘 차리고 아이나 잘 낳으면 돼. 공부는 준호한테 맡기고.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니.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안다고 공부를 해? 내가 법을 알아?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당신들 기준으로는 절대 못 봤을 사람을. 정희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법전을 펼치고 형광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석 달 뒤 준호가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고시원에서 뛰어나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1차 붙었어. 1차 합격이야. 정희는 식당 주방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정희는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1차 합격은 시작일 뿐, 진짜 싸움은 2차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합격에 가까워질수록 시댁의 태도는 더 거만해질 거라는 거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급하게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걸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당장 와. 오늘 손님들 오신다. 음식 준비해야지. 정희는 식당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시댁은 이미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친척들, 시아버지의 법조계 지인들, 그리고 고시학원 사람들까지.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명숙에게 이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희가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한선영이었습니다. 한선영은 정희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같은 법학과를 나왔고 같은 고시학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선영은 정희와 달리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늘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선영과 자주 마주쳤지만 친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선영은 늘 정희를 관찰하듯 바라봤고 정희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오늘도 한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한선영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숙은 앞치마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빨리 음식 준비해. 손님들 배고프시겠어. 전도 부치고 탕도 끓이고 나물도 무쳐야 해. 빨리빨리 움직여. 정희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1차 합격, 정말 축하합니다. 역시 고시 집안이라 다르네요. 이제 2차만 붙으면 되겠어요. 판사 되시는 거 아닙니까?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전을 뒤집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겸손한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자만이 섞여 있다는 걸요. 예전에 준호라면 정희를 부엌으로 데려가 함께 인사라도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정희가 부엌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는 음식을 다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을 차리고 조용히 뒤에 섰습니다. 명숙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죠? 우리 집안은 원래 고시 집안이에요. 시아버지도 변호사셨고 시삼촌은 판사셨어요. 준호도 당연히 합격할 거예요. 2차는 문제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합격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 명숙이 정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봐. 정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명숙은 정희를 손님들 앞에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시골에서 올라왔죠. 고시 공부는 못하지만 밥은 잘해요. 그래도 착하니까 괜찮아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몇몇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판사, 검사, 변호사만 있는 고시 집안이에요. 이 촌녀는 그냥 뒷바라지만 하는 며느리예요. 공부는 우리 아들이 하는 거고 얘는 집안일이나 하면 되는 거죠.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긴장했나 봐. 촌스럽긴. 그래도 얼굴은 예쁘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숟가락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는데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심성도 없네. 빨리 치우고 부엌 가서 설거지나 해.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게. 정희는 숟가락을 주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희는 수도꼭지를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기름기가 묻어 미끄러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꼭 최종 합격하겠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누군데? 법복 입은 모습 어서 보고 싶구나. 그때 부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선영이 들어왔습니다. 한선영은 정희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한선영은 정희를 빤히 쳐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 넌 대단하다. 그 굴욕을 견디네. 나였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야. 정희는 손을 멈추고 한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한선영의 얼굴에는 연민이 있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만족감일까요? 마치 남의 불행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선영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고시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더라. 근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일까지 하잖아. 힘들지?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한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강한 것 같아. 나라면 못 버틸 거야. 저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 한선영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혼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 붉어진 눈, 떨리는 입술.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나도 진짜 세상으로 갈 거예요. 다만 당신들이 밟은 그 길 위로 내가 먼저 올라설 겁니다. 정희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너희 남편 요즘 여자랑 같이 공부한다며? 고시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이에요. 여러 명이서 공부하는 거요. 하지만 마음속은 불편했습니다. 준호는 정희에게 스터디 그룹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스터디 그룹 한다며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고시학원 사람들이랑 가끔 모여서 공부해. 별거 아니야. 정희는 물었습니다. 누구랑 해요?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지. 왜 그래? 의심해? 정희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공부 방해하지 말고 끊을게. 바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고시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선영을 마주쳤습니다. 한선영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안녕. 한선영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도 인사했습니다. 안녕, 선영아. 공부하러 가? 한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즘 준호 씨랑 스터디하고 있어.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더라.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랑? 한선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응, 그 오빠빠 진짜 똑똑하더라. 나도 많이 배워. 너도 알지? 준호 씨 정말 잘하잖아.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열심히 해. 한선영은 정희를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요즘 공부 안 해? 예전에는 같이 도서관 다녔잖아.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일이 바빠서 나중에 다시 시작할 거야. 한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늦으면 따라잡기 힘들어. 조심해. 한선영은 그렇게 말하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한선영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준호 씨랑 스터디하고 있어. 왜 준호는 정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러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희는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깍두기. 정희는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고시원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정희는 버스 안에서 졸면서 고시원까지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고시원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한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이제 공부 안 한다면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일하느라 바빠. 사실 공부할 머리도 안 돼. 한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착하잖아요.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촌년이 뭘 알아요. 난 진짜 세상으로 가야죠. 합격하면 다 달라질 거예요.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떨렸습니다. 한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합격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죠. 지금은 공부가 먼저니까. 둘은 다시 웃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순간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고시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희는 골목 모퉁이에 서서 숨을 고르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들이 누군지.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는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가장 먼저 들어가 법전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노트를 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베껴 쓰고 암기하고 이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고시원 앞에 도시락이 떨어져 있었는데 혹시 내 거야?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왜 새벽에 거기 가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럼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정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나도 진짜 세상으로 갈 거예요. 다만 당신들이 밟은 그 길 위로 내가 먼저 올라설 겁니다. 지켜보세요. 그날 밤 정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몰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날 이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식사를 준비했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정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고시원에서 공부한다고 나가면 정희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에게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정희가 향한 곳은 고시촌 뒷골목에 있는 작은 독서실이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그곳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독서실이라는 낡은 간판만 달려 있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조용한 공간과 책상, 그리고 불빛이었습니다. 독서실 주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정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학생, 공부하러 왔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예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밤 12시까지만 있을 수 있어. 정희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고 열쇠를 하나 건넸습니다. 2층 맨 끝방이야. 조용할 거야. 여긴 사람이 별로 없거든. 정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더 좁았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맨 끝방 문을 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형광등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너무 작아서 밖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낡은 불빛이 책상을 비췄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법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씩 읽고 한 글자씩 베껴 썼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었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읽었습니다. 손가락은 굳었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정희는 그 독서실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갔고 눈이 와도 갔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에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갔습니다. 독서실은 난방이 잘 안 되어서 항상 추웠습니다. 정희는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고 공부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법전과 조문과 판례만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가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긴장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정희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정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학생, 여기서 공부하는구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자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네. 난방 안 되지?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남자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희가 독서실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학생, 어제 그 선생님이 이거 놓고 가셨어. 할머니는 작은 전기 히터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가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어제 왔던 선생님, 변호사라더라. 학생 공부하는 거 보고 감동했나 봐. 정희는 히터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그 히터를 켜놓고 공부했습니다. 방은 조금 따뜻해졌고 손가락도 덜 굳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학생, 이거 쓸만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남자는 책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최신 판례집이었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이미 합격했으니까 필요 없어. 학생이 쓰는 게 나아. 정희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쓸게요.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고시 준비하는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자는 말했습니다. 힘들지?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남자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왜?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유네. 근데 학생, 혼자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 스터디 같은 거 안 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그리고 사정이 복잡해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가끔 와서 봐도 될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고. 정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학생처럼 힘들게 공부했거든. 뒷골목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추위에 떨었어.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일주일에 2~3번씩 독서실에 왔습니다. 정희가 공부하는 걸 지켜보고 가끔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조문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나아. 이 판례는 꼭 외워둬. 시험에 자주 나와. 남자의 조언은 정확했고 정희는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정희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밤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법전을 펼쳤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강해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합격을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호도, 명숙도, 한선영도,
정희가 매일 밤 뒷골목 독서실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식사를 차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뒷골목 독서실에서 법전을 펼쳤습니다. 손가락 끝은 굳은 살이 박혔고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형광등 아래에서 조문을 외우고 판례를 정리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정희를 도와준 변호사 선생님은 가끔 와서 말했습니다. 학생, 정말 대단해.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하지만 정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발표 전날 준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다 끝나. 이번에는 확실해. 내가 푼 문제들 거의 다 맞았어. 합격 확정이야.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겠네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합격하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런 좁은 집에서 안 살아도 돼. 어머니도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내일 저녁에 와. 준호 합격 축하 모임 할 거야.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일찍 와.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명숙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아들 판사 되는 거야. 정말 기쁘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선영이도 온대. 준호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축하해 주려고. 너도 알지? 선영이가 얼마나 좋은 애인지.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선영. 그 이름을 들으니 1년 전 그날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들었던 웃음소리, 남편의 비웃음, 한선영의 속삭임. 정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 시아버지의 지인들, 그리고 한선영도 있었습니다. 한선영은 명숙 옆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 며느리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명숙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왔어? 빨리 부엌 가서 음식 준비해. 오늘 손님 많아. 정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준호, 이번에 확실히 붙었어요. 문제 거의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고시 집안 아들이라 다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판사님 되시는 거네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한선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 정말 대단해요. 저도 같이 공부했는데 실력이 정말 뛰어나셨어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선영이 내가 많이 도와줬다며. 고마워. 우리 집 며느리는 공부는 못해도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명숙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봐. 정희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명숙은 정희를 한선영 옆에 세우더니 말했습니다. 정희야, 선영이 좀 봐.
이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너도 선영이처럼 좀 살지 그랬어.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선영은 겸손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정희도 열심히 하잖아요. 명숙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얘가 뭘 열심히 해.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고시 집안에 촌년이 어울리겠냐며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 준호가 합격하면 우리 집안 위상이 달라지니까. 정희야, 이제 고시생 남편 가진 며느리는 끝났네. 앞으로는 합격자 아내로 살아야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명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뻔한데 무슨 소리야. 준호는 확실하다니까. 넌 항상 부정적이야. 한선영이 거들었습니다. 정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 오빠 정말 잘했어. 내가 옆에서 봤는데 확실해. 정희는 한선영을 바라봤습니다. 한선영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내일이면 다 끝나. 합격하면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합격하면 보답할게.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온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자정에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운 독서실에서 떨며 공부하던 밤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법전을 펼치던 순간들, 변호사 선생님이 건네준 격려의 말들. 11시 50분. 정희는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자 발표 사이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로딩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1시 55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응 부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윤정희, 정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선명하게.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만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비읍 부분을 찾았습니다. 박준호. 정희는 천천히 명단을 읽었습니다. 박준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읽었지만 없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정희는 그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윤정희, 정희의 이름, 합격자.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그 순간 1년 동안의 고통과 굴욕과 인내가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였습니다. 아침 8시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정희야, 당장 와. 지금 당장.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야.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숙, 시아버지,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명숙이 정희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희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정희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신문에 내 이름이 있어. 윤정희. 이게 너 맞아? 명숙의 손에는 아침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실린 기사였습니다. 정희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윤정혜? 너희 집 며느리 이름이잖아.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말이 안 돼요. 얘는 공부를 안 했어요. 날마다 식당에서 일만 했다고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부했어요, 어머니. 밤마다요. 명숙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언제? 어디서?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남편분이 고시원에 가 있을 때마다요. 저도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넌 기초도 없잖아. 법을 뭘 알아?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배웠습니다. 명숙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준호는 왜 없어? 명숙은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박준호의 이름을 찾으려고 명단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도 없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됐어. 준호가 없을 리가 없어. 우리 준호는 확실하다고 했어. 정장을 입은 남자가 신문을 가져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박 회장이었습니다. 명숙의 오빠이자 고위 법조계 인사였습니다. 박 회장은 명단을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네. 준호 이름이 없어. 명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확인 좀 해주세요. 오빠 아는 사람 많잖아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합격자 발표는 정확해. 잘못될 리가 없어. 준호는 이번에 떨어진 거야.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우리 집안은 고시 집안인데. 준호는 당연히 합격해야 하는데. 박 회장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합격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희는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요. 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1년? 고작 1년 만에 합격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밤 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10시간씩이요. 박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시골 며느리가 판사라 웃기는 일이네. 정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못할 건 없습니다. 노력은 출신을 이깁니다. 박 회장은 정희를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하지만 법조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인맥과 배경이 중요한 곳이야. 내가 합격했다고 해서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괜찮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와 준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패배감과 질투,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합격했다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공부를 언제 했는데? 정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시원에서 한선영 씨랑 공부할 때마다요.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숙이 물었습니다. 선영이? 한선영이가 뭐?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 남편은 1년 동안 한선영 씨랑 단둘이 스터디했어요. 새벽까지요. 명숙은 놀라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그게 사실이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선영이었습니다. 한선영은 축하한다는 말을 하려고 온 것 같았지만 거실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명숙이 한선영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선영아, 내가 우리 준호랑 공부했다며? 한선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게 스터디 그룹이었어요. 정희는 한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룹이 아니지. 둘이서만 했잖아. 한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숙은 한선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뭐야? 우리 준호를 유혹한 거야? 한선영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신문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굳건이던 손으로 법전도 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합격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선영은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박 회장은 팔짱을 끼고 정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신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판사 윤정희로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희가 떠난 뒤 거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시죠? 저희 방송국에서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출신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고 언론에 나서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기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방송국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윤정혜 씨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옷장을 열고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지만 오늘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정희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말했습니다.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윤정희입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네, 윤정희님. 3층 스튜디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스튜디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자가 정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정희님 오셨네요. 저는 담당 기자 김민수입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정희를 향했습니다. 정희는 긴장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스태프가 신호를 보냈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정희님, 먼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시골 출신으로 1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셨나요?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남 논산 출신입니다. 서울에 올라와 결혼했고 남편의 공부를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삶도 소중하다는 걸요. 그래서 밤마다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밤마다요? 낮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죠. 밤에는 공부하고 새벽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으셨나요? 정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노력으로 증명된다는 거리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응원해 주셨나요?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시댁에서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촌년이라고 고시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스태프들도 정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티셨나요?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분이 계셨습니다. 뒷골목 독서실에서 만난 변호사 선생님이셨죠. 선생님은 제게 책을 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명단에 있는 걸 보고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증명했다는 안도감이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편분도 고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남편분 결과는 어떠셨나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불합격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 합격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촌년이 합격할 수 있냐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합격자는 저였고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시댁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희는 말했습니다. 충격과 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기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판사요. 저처럼 무시당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출신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노력과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자는 정희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정희는 악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는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밖은 햇빛이 따사로웠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터뷰 방송은 이틀 뒤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정희를 응원했고 댓글에는 격려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댁분들 반성하셨으면 좋겠네요. 정희의 이야기는 신문에도 실렸고 인터넷에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정희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정희가 말하는 모습을 보며 박 회장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노력과 진심으로 증명된다고 믿습니다. 박 회장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박 회장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희 씨, 나야. 박 회장이야.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꼭 만나고 싶어.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정희는 박 회장과 만났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앉자 박 회장은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 말씀이 뭔가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우리가 너를 무시했어. 촌년이라고 깔봤어. 하지만 내가 진짜였어. 우리가 틀렸어. 정희는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방송 봤어. 내 말이 맞아.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노력으로 증명되는 거야. 나는 그걸 잊고 살았어. 명문가라는 이름에 기대어 교만했어. 미안해.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훌륭한 판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며느리라는 게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정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윤정희입니다. 판사 윤정희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사법연수원을 거쳐 정식으로 판사가 되었습니다. 첫 발령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정희가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날 방청석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논산에서 올라온 부모님, 정희를 도와준 변호사 선생님, 그리고 독서실 할머니까지 모두가 정희를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희는 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판사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사건은 노동 분쟁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자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반면 공장주는 비싼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정희는 양쪽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공장주 측은 서류와 증거를 잔뜩 들이밀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서류 사이에 숨겨진 거짓과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정희는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었고 공장주는 노동자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날 노동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찾아드린 것뿐입니다. 노동자는 깊게 인사하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일이야. 약자의 편에 서는 것. 그 즈음 정희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로스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희 판사님, 저희 로스쿨에서 특별 강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로스쿨 강의실에 섰습니다. 강의실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사 윤정희입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이야기, 고시원에서의 만남, 결혼 후 겪었던 굴욕, 그리고 1년 동안의 숨겨진 노력.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정희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촌년이 고시 집안에 어울리냐고. 하지만 세상은 출신보다 노력에 감동합니다. 정희는 교단을 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무시당했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에게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환경이 어떻든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학생이었습니다.
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분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시댁분들과는 연락하시나요?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가끔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하셨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요. 저는 용서했습니다. 미움은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지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강의를 마치고 정희는 로스쿨을 나섰습니다. 밖은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그 낙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저 정희였습니다. 판사 윤정희,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람.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명숙은 정희를 보자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명숙은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그렇게 대한 것. 정희는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의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진짜 고시집안 사람이었어. 아니, 내가 진짜 사람이었어. 나는 출신과 집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어머니. 그날의 굴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줄 몰랐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는 걸요. 둘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명숙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지내니?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이혼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명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건강해라, 정희야. 그리고 좋은 판사 되렴. 넌 할 수 있어. 정희는 명숙을 배웅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합격자 윤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희는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합격자는 시험에 붙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한 사람이라는 걸. 정희는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